60세가 넘었는데 발기가 약해지거나 불안정해지거나 아예 안 된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부엌에 앉아있는 동안 손도 대지 않고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5가지 특별한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일입니다. 혈류를 회복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며 몇 년 만에 느껴본 듯한 돌처럼 단단한 발기를 되찾아 줄 수 있는 신이 주신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일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인 모지트 카라 박사입니다. 30년 이상 중년 남성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남성을 상담해왔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식단을 조금씩 꾸준히 바꾸기 전까지는 성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약물이나 호르몬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해결책이 처방약에 담긴 것이 아니라 동맥을 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심지어 수면과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5가지 과일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발기에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과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다시 활기차고 강인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간단한 일상 계획과 비밀 조합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올해 들어 들어보신 가장 중요한 건강 조언이 될지도 몰라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눌러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강력하고 실용적인 건강 조언을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0분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여러분께 진정한 도움을 줄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60세 이후 남성들의 삶을 조용히 변화시켜 온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해볼까요? 간단하고 달콤하며 아마 이미 냉장고에 쟁여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일에는 발기의 필수적인 혈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붉은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 초기 환자 중 한 명이었던 60대 후반 은퇴 소방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인하고 마음이 넓은 분이었지만 그 당당한 모습 뒤에는 은근한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아랫배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분의 목소리에 멈춘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단순히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 연결, 그리고 남자답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무언가가 그분이 다시 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시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붉은 포도였습니다. 붉은 포도는 단순한 간식 그 이상입니다. 은밀한 치유자이자 혈류와 남성 활력을 위한 천연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작은 과일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연 항산화제는 혈관 깊숙이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원하는 곳, 즉 근육, 뇌, 그리고 음경으로 정확하게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강한 발기는 자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은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소방관은 3주 후 씩 웃으며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뭔가 다시 깨어나고 있네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그의 혈액순환과 자신감이었습니다. 붉은 포도는 파란 알약처럼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몸에 충격을 주지도 않습니다. 붉은 포도가 하는 일은 부드럽고 꾸준히 영양을 공급하여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붉은 포도가 특히 강력한 이유는 노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가장 먼저 방해받는 하체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감각이 둔해졌거나 흥분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붉은 포도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발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시간이 아다간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중년 남성분들께 하루에 한 줌의 붉은 포도를 더 드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맛뿐만 아니라 활력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껍질째 드세요. 레스베라트롤의 대부분이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세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에너지, 더 빠른 반응,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여전히 욕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은한 설렘까지. 붉은 포도가 혈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다음 과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서 작용하여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신체의 재충전을 돕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궁금하시죠?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 단순히 신체 기능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고 다시 예전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체리입니다. 파이에 들어가는 설탕 가득한 체리가 아니라 색이 진하고 치유력이 풍부한 진짜 잘 익은 체리 말입니다. 4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부부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제 몸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손을 잡고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 순간이 제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면에서 시작되는 화학작용, 친밀감,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의 일부는 체리 한 그릇처럼 단순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체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강력한 효능을 지닙니다. 바로 혈액뿐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계에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중요한 부위를 포함한 온몸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더 예민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며 미묘하지만 강력한 생동감과 연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체리는 멜라토닌의 몇 안 되는 천연 공급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데 사용하는 호르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깊은 잠을 자면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면 발기는 물론이고 성욕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남자들이 침실에서 피곤하고, 몽롱하고,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답답하다고 말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잠은 잘 주무세요? 입니다. 그리고 종종 잘 못 주무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체리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여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리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물론 발기도 좋아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커플은 한 달 동안 밤마다 체리를 먹고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준 후 다시 손을 잡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눈빛에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열매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다시 안고 싶어요. 만져야 해서가 아니라 만질 수 있어서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일상의 치유의 힘입니다. 다시 안전함을 느끼는 몸의 조용한 마법입니다. 친밀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고 원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해합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병이나 절차로만 주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귀 기울이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지 않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파트너에게 화를 내거나 침실을 아예 피하고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체리 한 그릇으로 시작해보세요. 체리는 신경계에 영양을 공급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몸의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보행과 자세, 게이트 앤드 파스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발꿈치를 들어 올릴 때 활성화되는 근육인 발목 발바닥 굽힌근이 강한 노인은 1년 동안 낙상 위험이 43%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치질하면서 시작해서 전자레인지를 기다리는 동안까지 했어요. 10번이 20번이 됐죠. 그러다가 도전 과제를 하나 추가했어요. 눈을 감고 하는 거였죠. 그때부터 진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반사신경이 예민해졌고 자신감도 돌아왔어요. 사실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넘어지면 움직임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두려워지면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몸이 관절 하나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재앙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인도가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연석이나 계단,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발꿈치 들어올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안에는 노인들의 힘을 매일 조용히 앗아가는 숨겨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운 바닥도 어둡고 어두운 조명도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한 다음 동작은 바로 이 위험에 맞서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을 먹으러 자리에 앉으면 몇 시간씩 일어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공과금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곤 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은퇴했으니 쉴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건 그 모든 앉아있는 시간이 제 힘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무활동은 근육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멈추도록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둔근이 비활성화되고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신경근육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뇌와 근육의 연결, 즉 다리가 순식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연결 말이죠. 바로 이 연결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넘어질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필요할 때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스탠딩 행진을 추가했습니다. 매 정각마다 일어납니다. 꼿꼿이 선 채로 한쪽 무릎을 가슴까지 올리고 다른 쪽 무릎도 제자리 걸음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능하면 무릎을 높이 들고 팔은 균형을 잡으려고 부드럽게 흔듭니다. 동작 자체는 쉽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다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잠자던 근육을 다시 활성화하고 잊고 있던 신체의 반사신경을 다시 연결해줍니다. 2022년 노아 연구저널, 저널 오브 에이징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30분에서 60분마다 단 2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 서서 걷는 걷기 포함, 만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의 혈액순환, 균형 감각, 심지어 인지 명료도까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리 근력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지 일주일 만에 리클라이너에서 일어날 때 몸이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엉덩이가 뻐근했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장비가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간도 필요 없었고 그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매 순간 발전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가르친 모든 어르신들이 제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추진력, 모멘텀이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추진력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번째이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다른 모든 동작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동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동작까지 아우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죠. 아니,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작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용히, 대개 혼자 일어납니다. 앉으려고 하는데 주저합니다. 다리가 약해서도, 의자가 멀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의심, 그 작은 멈춤은 내가 몸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씨앗이 심어지면 빠르게 자랍니다.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덜 움직이게 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제 5번째이자 마지막 데일리 동작은 화려하지 않아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진 않겠지만 저를 구해줬죠. 마인드머슬 리셋이라고 불리는 이 동작은 간단한 기술로 시작됩니다. 바로 호흡에 집중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죠.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꼿꼿이 서서, 가능하면 맨발로 서세요. 한 발을 땅에서 2.5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높이는 아니고 체중을 옮길 수 있을 만큼만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10초 동안 가만히 있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느끼는데 집중합니다. 발목의 흔들림, 종아리의 긴장, 그리고 몸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코어가 미세하게 조절하는 움직임까지요. 저항하지 않고 그저 숨 쉬며 알아차립니다. 이 동작은 스쿼트나 런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마음과 근육을 다시 연결하고 뇌와 몸 사이의 신경 피드백 고리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는 당신을 안정적이고 민첩하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지휘센터와 같습니다. 노화 신경과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균형 훈련과 호흡 조절을 병행하면 고유 수용성 감각, 즉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훈련은 3개월 동안 낙상 위험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제 다리가 저를 잡아줄 것이라는 신뢰, 샤워 중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생각 없이 연속을 넘을 수 있다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마다 매일 아침 단 60초만 해도 그 신뢰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몸과 호흡, 두려움과 용기,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연결입니다. 이 5가지 동작은 단순히 다리를 튼튼하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독립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일상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올바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스쿼트 하세요. 발목을 강화하세요. 엉덩이를 깨우세요. 조각상처럼 균형을 잡으세요. 하지만 여전히 이 한 가지 일상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죠. 다리 근력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실수가 발전을 방해하고 몇 주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을 눈 깜짝할 새에 낙상 사고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건 무해하게 느껴지는 습관 때문이에요. 당신과 함께했던 5가지 동작이 제게 힘을 주었죠. 하지만 이 변화 하나가 저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이해할수록
당신의 다리는 더 빨리 당신과 함께,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곧 이야기할게요. 힘은 당신이 하는 것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일단 그 토대가 마련되고 호르몬이 바뀌기 시작하고 밤이 진정으로 편안해지면 그 불길에 불을 지필 또 다른 과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몸 안의 에너지를 깨워 테스토스테론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도록 돕는 과일입니다. 열대 과일 특유의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죠. 그리고 어쩌면 아침 루틴에 빠진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몸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조용히 희미해졌을 나이에 다시 불을 붙일 때입니다.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에서 시작되는 깊고 남성적인 불꽃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불태우는데 파파야만큼 강력한 과일은 없습니다. 72세의 전직 교장 프랭크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특별한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있고 매일 걷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엔진은 돌아가는데 연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묘사한 건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호르몬이 정체된 상태였죠. 몸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지만 추진력, 열정, 불길 같은 게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파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파파야는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자연이 간직한 최고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파파야는 밝고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며 건강한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A, C, E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파파야의 가장 큰 매력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스트레스 조절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신에 영양을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검사 결과나 호르몬 검사 결과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나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파트너와 감정적으로 단절된 느낌을 받나요?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파파야는 몸이 에너지를 다시 생성하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성욕, 명료함,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시스템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프랭크에게 딱 한 가지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잘 익은 파파야 반 컵을 갈아 그릭 요거트와 계피를 조금 넣은 스무디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처방전도 필요 없었습니다. 몇 주 만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가벼워 보였고 움직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미소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제가 또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죠. 그 콧노래는 활력이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며 몸과 마음을 조용히 깨우는 것이죠. 파파야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남성들이 소화가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호르몬이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침실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부신을 튼튼하게 하고 장의 균형을 맞추고 체내 염증을 줄이면 몸은 다시 욕망의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억지로 솟아오르는 욕망이 아니라 진짜 욕망, 예상치 못한 순간에 솟아오르는 욕망, 마치 한때 알던 남자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히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파파야가 선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적절한 도구를 주면 몸은 여전히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혈액순환, 수면, 테스토스테론 등 핵심적인 부분을 다 짚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건강의 기초입니다. 염증과 배뇨 문제가 조용히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과일은 이 중요한 핵심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많은 고령 환자들에게 이 과일은 자신감과 편안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 잃어버린 연결고리였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테스토스테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어딘가가 신체 기능에 조용히 간섭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문제는 단순히 성욕감퇴나 혈액순환 저하가 아닙니다. 골반 부위에 숨겨진 염증, 전립선 압박, 그리고 반복되는 배뇨 문제가 조용히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랜베리가 도움을 줍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허리 아래 모든 것을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럴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67세에 은퇴한 우체부였는데 아내와의 친밀함을 거의 1년 동안 피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불편함과 긴박감,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취약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럴드가 몰랐던 것은 그의 또래 남자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요로와 골반 계통에 염증이 생겼는데도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랜베리는 명절 반찬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요로와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크랜베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며 골반을 지나는 섬세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프로안토샤니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즉, 요로 감염이 줄어들고 전립선 부기가 줄어들며 친밀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로의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해럴드에게 매일 식사에 크랜베리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점심에는 무가당 건조 크랜베리 한 줌을, 아침에는 진짜 순수 크랜베리 주스 몇 온스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3주도 채 되지 않아 해럴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압박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럴드는 밤에 급하지 않게 푹 자고 훨씬 편안해졌으며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두려움이나 방해 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골반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자극을 받으면 친밀감을 즐길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몸은 긴장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불편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압박감이 해소되고 비뇨기계가 제대로 기능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편안해지고, 더 깊이 연결됩니다. 여성에게도 크랜베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 건강을 증진하고, 건조함을 줄여주며, 특히 폐경 후 성관계 시 편안함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일상에 크랜베리를 추가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 친밀감, 그리고 신뢰를 향한 공동의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더 이상 불편함이나 긴장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욕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준비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근본, 즉 핵심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호르몬의 힘을 되찾았으니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여정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효과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동맥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제대로 높이며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압박감이 사라지고 기초가 다시 탄탄해지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류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맥을 깨끗하게 하고 전신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그리고 제 환자 중 많은 사람들에게 석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70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데니스가 생각납니다. 그는 테스토스테론 패치, 혈압약, 심지어 빠른 효과를 보장하지만 두통과 의욕 상실만 남긴 몇 달의 약까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아내나 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는 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경우 핵심은 혈액순환이었습니다. 석류는 심혈관 건강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경이 혈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동맥이 뻣뻣하거나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발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분이나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배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석류는 이 배관을 안에서부터 회복시켜줍니다. 이 과일의 효능은 바로 풍부한 폴리페놀에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혈관 탄력을 개선하고 동맥 플라그를 줄이며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산화질소는 말 그대로 혈관의 수문을 열라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동맥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액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그 차이가 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데니스는 매일 아침 100% 순수 석류 주스 반 컵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몇 주 만에 그는 더 강해진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온몸이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산책하기가 더 수월해졌어요. 라고 데니스가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헉헉거리지도 않고 더 이상 발을 질질 끌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는 아내와 다시 가까워진다고나 할까요? 이것이 바로 순환의 힘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몸은 발기뿐 아니라 지구력, 집중력, 기분, 그리고 명료함으로 반응합니다.
더 이상 반쯤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석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로마타제는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는 효소입니다. 물론 남성에게도 에스트로겐이 존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석류는 이 에스트로겐을 다시 활성화시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지방 축적을 줄이며 발기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석류가 순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솟구치거나 뚝 떨어지는 일 없이 매일 꾸준히 좋아져요. 주스를 마시거나 씨앗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눈에 띄게 돼요. 손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성욕이 더 이상 설득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데니스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변화로 이득을 보는 남자들을 수십 명이나 봤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결정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매일매일의 자양분 공급 행위입니다. 자, 이제 혈액순환에 좋은 포도, 수면과 호르몬 균형을 위한 체리, 테스토스테론에 좋은 파파야, 골반 건강에 좋은 크랜베리, 그리고 전신 혈류에 좋은 석류. 이렇게 5가지 놀라운 과일을 알게 되셨으니 궁금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함께 섭취해야 할까요? 매일 이 모든 것을 다 먹어야 할까요? 적절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들이고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단계는 복잡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삶에 맞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쉽고 지속 가능하며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계획 말입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기능 저하의 근본 원인인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염증, 그리고 활력을 해결하는 5가지 과일을 찾았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치유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행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격한 식단, 값비싼 보충제, 복잡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계획, 즉 당신의 몸에 거슬리지 않고 함께하는 일상의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걸 봤어요. 디톡스, 엄격한 식단 계획, 그리고 며칠 만에 지쳐버리는 프로토콜에 푹 빠져 있죠.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꾸준함이 중요해요. 몸이 제때에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단계들을 밟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작해서 꾸준히 하면 돼요. 제가 노년층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고안된 간단한 계획입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파파야 한 컵을 그대로 먹거나 그릭 요거트 한 스푼과 섞어 드세요. 파파야는 테스토스테론을 공급하고 소화를 도우며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오전이나 점심 무렵에는 붉은 포도를 한 줌 드세요. 혈류를 촉진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하루 종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말린 크랜베리를 샐러드에 넣거나 견과류 한 그릇에 넣거나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크랜베리는 골반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전립선 압력을 완화해 줍니다. 저녁 식사 전이나 초저녁에는 농축액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천연 석류 주스 반 잔을 마셔보세요. 이 주스가 동맥에 작용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하며 심장과 하체의 박동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쯤 전에 체리 한 그릇을 드세요. 이는 몸의 긴장을 풀고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밤새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리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정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칼로리를 세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인식하고 갈망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맞춰 먹이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필요한 곳은 부드러워지고 필요한 곳은 강해지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전화를 걸어온 환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밤새 잠을 잘 자요. 아내가 더 밝아 보여요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극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쌓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2개가 되고 한순간의 연결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서 멀어졌다고 느꼈던 남자가 다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루틴이 아닌 결과를 극대화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이 5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매일 과일을 욕망, 힘,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위한 연료로 바꿔줄 몇 가지 간단한 조합을 소개합니다. 이 과정을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일상 계획이 생겼으니 다음 단계는 이 5가지 과일을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듬, 습관, 심지어 즐거움까지 말이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5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더 쉽고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 과일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열정,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74세의 호라비이자 최근 재혼한 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새 아내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욕적이고 헌신적이었으며 다시 힘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래의 많은 남성들처럼 그는 약을 한 움큼씩 먹거나 식사 준비에 몇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조합을 함께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찰스는 아침마다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단하죠. 파파야 반 컵, 석류 주스 약간, 그릭 요거트 한 스푼, 그리고 계피 한 꼬집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한 잔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에너지와 혈류를 증가시키고 소화를 돕는데 이 모든 것을 오전 9시 전에 마십니다. 찰스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찰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든든한 기분을 느껴봤어요.
긴장도 안 되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준비된 기분이었어요. 현명한 시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점심에는 붉은 포도와 말린 크랜베리를 샐러드에 넣거나 아몬드 한 줌과 함께 먹습니다. 염증을 완화하고 전립선을 보호하며 산화질소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것이 그의 점심 업그레이드입니다.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저 좋은 조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크 초콜릿 칩을 살짝 뿌린 냉동 체리 한 그릇을 즐깁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 효과까지 있습니다. 체리는 그의 수면을 돕고 초콜릿은 산화질소를 촉진하며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그의 몸에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고 밤새 테스토스테론을 재충전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조합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각 과일은 다음 과일을 지원합니다. 하루의 각 시간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작용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치유가 되고 일상이 의식이 될 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제가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모든 과일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몸을 정성껏 돌보려는 의지입니다. 한 줌의 포도나 저녁 체리처럼 작은 정성이 한 입 한 입마다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이 제게 더 깊이 공감하고 더 주도권을 쥐고 더 낙관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꿔서가 아니라 마침내 몸이 원하는 단순함, 영양, 그리고 꾸준함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도구들을 손에 쥐고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60세가 넘은 남성이면서도 여전히 갈망하고 관계를 맺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밝혀낸 이 5가지 간단한 과일에 대한 진실, 그것들을 일상의 리듬에 맞추기 위한 계획,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 친밀감, 그리고 자신감을 변화시키는 그 조용한 힘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후,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모든 것,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주는 저포도부터 수면과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체리, 테스토스테론을 되살려주는 파파야, 골반 기저부를 보호하는 크랜베리, 동맥을 정화해주는 석류까지, 이 모든 것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를 만들어갈 가치가 있고 고칠 가치가 있으며 변화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만 유용합니다. 저는 60세가 넘은 수백 명의 남성분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고 부양하고 살아남고 희생해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목격합니다. 자신의 건강, 특히 성건강에 관해서는 망설입니다. 과소평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깊은 관계를 원하거나 느끼고 느낄 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발기력, 혈류, 호르몬, 신경계 균형을 조절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단지 적절한 에너지, 적절한 신호, 그리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과일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유도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면 성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수면, 기분, 활력, 자존감까지 향상시켜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주제에 열정을 가진 이유는 단순히 제가 의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고, 할아버지들이 소년처럼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꼈던 남자들이 조금 더 당당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 때문입니다. 다시 몸과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무언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냉장고, 장보기 목록, 아침 일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죄책감이나 압박감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말이죠. 포도 한 줌이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체리 한 그릇이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파파야, 크랜베리, 석류가 서랍 가득 든 약보다 친밀감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작은 발걸음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된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치유는 항상 큰 순간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리는 작은 일상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최고의 날과 최고의 밤은 아직 앞으로 있을 거라고 믿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평생 타인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과일 한 조각으로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몸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저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거나,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통찰이라도 얻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더 많은 남성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구, 형제, 또는 나이가 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하나, 더 나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기에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노년 남성들에게 실질적이고 솔직한 건강 조언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소액 기부를 고려해 주세요. 모든 기부는 저희가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강인함, 연결,
그리고 건강을 선택하는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